그래서 제가 그럼 현재 하는 일이 뭘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면, 저는 제 현재 하는 일을 직업으로 정의하고 싶지 않고 어떤 행동으로 정의하고 싶은데, 저는 콘텐츠 분석, 제작, 연결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닥 생활을 하는 동안, 박사후 연구원 생활을 하는 동안 굉장히 많은 걸 했는데, 그때 유튜브도 시작했고요. 그때 많은 시간을 또 들였던 게 이 웹소설 읽기였습니다. 저 그때 되게 제 취향을 발견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왜 제가 읽었던 웹소설들인데 지금 엄청 유명한 소설들도 있고요, 아닌 것도 있는데 이게 엄청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컨텐츠랑 관련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때 음악이나 소설이나 뭐 만화나 드라마나 결국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컨텐츠는 저는 결국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야기랑 관련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때부터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제가 박사후 연구원 생활을 그만두고 취업한 회사가 웹툰 회사입니다. 글로벌 웹툰 회사고, 그 웹툰 회사에서 저는 데이터 과학자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는 국내 웹툰을 영어로 번역해서 미국 이제 영어권 국가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래서 되게 글로벌 독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 과학자로서 회사 내에서 웹툰을 분석하고 있고요, 컨텐츠를 분석하죠. 그리고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을 분석합니다. 그 유저들이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던가 이런 새로운 신기술들을 이용해서 이 웹툰과 유저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개인화 추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꽤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 자체가 제가 연구하거나 예전에 창업해서 공부했을 때보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좀 더 명확해지다 보니까 회사에서 하는 일들이 꽤 재밌어요. 재밌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와 상관없이 또 제 개인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거는 콘텐츠 제작과 연결입니다. 저는 지금 제 경험들을 하나의, 제가 발표 내내 보여드렸던 어떤 화면들 있잖아요, 컨텐츠들, 이런 컨텐츠로 만들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같이 강연자로서 여러분들 앞에 서서 제 경험을 컨텐츠로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웹소설을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웹소설 작가가 되는 게 제 하나의 꿈인데, 그래서 지금 조금씩 시간을 내서 웹소설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웹소설을 게재하지 못했다고 해서 저는 실패한 게 아니라, 그냥 웹소설 그걸 쓰는 자체, 그리고 어떤 세계관을 만들고 1화를 쓰고 2화를 쓰고 그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할 때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내 대학원과 관련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제 이 대학원 생활이 현재 저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저는 이 대학원이라는 거는 어떤 지식을 배우는 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통합환경공학과를 나왔지만 건설 분야의 어떤 지식을 배우는 게 전부가 아니죠. 특히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챗 GPT에게 웬만한 지식을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학원 생활 동안에 어떤 지식을 배운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대학원 생활 동안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 될 게 있다면 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학원 생활에서 보통 연구를 할 때 많이 쓰는 방법들이 있어요. 보통 가설을 세우고요,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를 토대로 검증을 하죠. 그리고 그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가설을 세우고요, 또 실험을 하고 검증을 해요. 이런 사이클을 통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그 연구 결과들이 논문이 되고, 논문이 되면 그걸 학회에 발표를 하고, 그런 것들로 어떤 과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런 과정이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하고 학회에 발표하는 것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런 프로세스가 우리 인생에도, 나를 아는데도 결국 똑같습니다. 결국 가설이라는 거는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설을 세우고 실제로 내가 그 사람이 맞는지 실험을 해보고요, 그래서 그 결과에 검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 내가 아니었네 라고 생각하면 새로운 가설을 세울 수 있고, 새로운 실험을 해볼 수 있고, 새로운 검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가설 세우고 실험을 하고 검증하는 것들을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잘 사는 인생은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계속 시도하고 계속 배울 수 있거든요.
제 유튜브 채널이 김포닥인 이유도 포닥 생활을 하는 동안 만들어서이기도 있지만 저는 포닥이라는 위치 자체가 계속 공부하고 뭔가 계속 시도하는 위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직업을 잡고 그 직업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 방향을 잡고 내가 가려는 길을 만들어 나가는 딱 상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태로 계속 삶을 대하고 싶다라고 해서 김포닥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게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강연도 막바지가 돼가고 있는데요. 이 강연에 공식 질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학생 성공이란? 여러분들은 학생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학생 성공을 얘기하기에 앞서 저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아까 맨 처음에 이 강연이 시작할 때 이 질문에 들었던 생각과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저는 조금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방황은 무엇인가요? 약간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학생 성공은 결국 방황이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 강의를 쭉 들으신 분들은 대충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학생 성공은 많은 방황을 해보는 것입니다. 나이를 들고 이제 회사에 가거나 좀 더 제 자신의 길이 더 명확해질수록 방황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방황을 하기가 어려울수록 자신을 고민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기가 더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이라는 특징이 오히려 방황을 많이 하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여러 가지를 많이 시도해 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이런 방황들이 중고등학교 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에는 이런 방황을 할 수 없는 구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방황을 대학생 때, 더 늦더라도 대학원생 때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황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될 거고요. 단순히 대학원에서 배우는 지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신만의 삶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태도나 방향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대학원 생활을 할 때 힘들거나 뭐 어떤 도움이 필요하거나 뭐 궁금한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와서 한 번씩 컨텐츠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대학원 생활 동안에 더 많은 방황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방황을 언제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강연을 들려주신 김경환 연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Q&A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강연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사전에 받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들어본 후에 그동안 채팅으로 질문을 해주신다면 바로 이어서 채팅창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탐색할 수 있을까요?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가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새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많이 경험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무조건 사람을 만나고 막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혹은 해야 되는 거 그냥 생각나는 것들을 다 해보는 거예요. 책을 읽는 게 그게 한 가지 될 수도 있고요. 운동을 하는 게 그게 한 가지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다양한 활동이 여행이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다양한 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이런 활동을 활동 내에서도 이런 거는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거는 싫어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에 대해서 알아가고 내가 원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대학원 생활 속에서도 방황과 학업의 균형을 잡아가고 싶습니다. 적당히 방황하더라도 초점을 가지면서 학업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방황을 하더라도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학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죠. 학업을 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학업을 유지하는 방법은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대학원은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학원 생활은 옆에서 누군가가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시간을 본인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자기 시간을 잘 관리하고 그 시간 안에 학업을 잘 넣어서 그 학업이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습관처럼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요. 그 외의 시간에 이제 자기 방황이나 다른 것들을 도전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논문을 쓰는 과정이 굉장히 힘든 작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구직에 잘 맞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요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그 특정 분야에 지적 호기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인내심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저는 연구직에 잘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아까 제가 강의에 추천드렸던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저는 연구직에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교수님과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박사과정 지원할 때 어떤 교수님을 골라야 하나요?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아, 이건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교수님들 보고 계시진 않겠죠? 이거 사실은 이 컨텐츠를 제 영상에 제 채널에 올려놨었어요. 저는 이게 근데 딱 뭐라고 어떤 교수님이 좋은 교수님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나랑 맞는 교수님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건 연구 분야고요. 내가 갖고 있는 지적 호기심이 이랑 맞는 연구를 하고 있는 교수님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연구실 환경, 그러니까 뭐 출퇴근이 뭐 정해져 있다거나 좀 워라밸이 있는 연구실이라거나 혹은 뭔가 좀 더 나를 케어를 많이 해주는 교수님이라거나 이런 교수님 성향이 좀 다르게 있거든요. 그런 교수님 성향을 좀 파악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알기 방법이 좀 쉽지 않은데 직접 경험해 보거나 아니면 주변에 물어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학부 연구생 같은 것들을 한다거나 혹은 그 연구실의 대학원생들한테 미팅을 요청해서 좀 여쭤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수님의 성향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